멈춘 돈은 가난을 낳고 흐르는 돈은 자유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사이트입니다. 돈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는 경매를 배웁니다. 그런데 공부도 했고 입찰도 했는데 왜 나는 맨날 입찰만 하고 낙찰은 못 받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매번 아깝게 2등, 매번 놓치는 기회, 내가 돈을 움직이려고 이 경매를 시작했는데 돈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인 느낌. 경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돈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매 초보가 낙찰을 못 받는 이유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입찰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물건만 합니다. 경쟁이 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려운 물건을 공부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1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낙찰을 못 받고 경매판을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처음 딱 진입했을 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물건 한 건으로 수천만 원을 벌 거야. 수억 원을 벌고 싶어. 이 물건 한 건으로 1억은 벌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 낙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 한 건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거는 수십 건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해본 사람들만 경매라는 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건으로 5천만 원 벌어야지, 1억 벌어야지. 하지만 그런 물건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낙찰받으려고 하는 그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 아파트, 빌라, 그 물건을 통해서 수천만 원, 1억 이렇게 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으셨나요? 입찰가는 대충 내가 5천, 1억 벌겠지 라는 그런 내 욕심, 내 감으로는 입찰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과 감으로 입찰하다 보면은 낙찰받지 못하고 점점점 자신감을 잃고 이 경매판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입찰가에 대한 기준은 과거에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됐었는지, 그 이 물건이 최근 어느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뒷부분에 솔루션을 드리면서 어떻게 나만의 입찰가 기준을 만들어가는지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물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매를 처음 진입했을 때 경쟁이 너무 심해요 라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이제 경매 해볼 건데요 라고 하면은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야, 그 경매 요즘 경쟁 너무 치열해. 그거 낙찰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물건들만 입찰을 해서 폐차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고 그래서 이 경매를 떠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매판에 저는 지금 5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쟁이 심한 물건은 돈이 될 확률이 매우 낮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물건으로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건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정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답을 이해하기 전에 경매와 일반 매매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경매랑 일반 매매의 차이는 바로 일반 매매는 선착순입니다. 즉, 내가 부동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거나 싼 물건이 있으면 그냥 계약금, 내 돈을 먼저 걸면 땡이에요. 근데 경매는 달라요.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동시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날 오후에 이 결과를 발표를 그 자리에서 하고 높게 입찰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그림 경매를 하는데 번호를 들고 딱 얘기를 하죠. 5천만 원 하면 번호 딱 들고 6천만 원 번호 들고 해서 제일 높게 입찰한 사람이 그 그림을 가져가는 거죠. 경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번호를 드는 건 아니지만 얼마에 입찰할 건지 미리 작성을 하고 그 입찰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제일 높게 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 물건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당연히 심하겠죠, 여러분. 그럼 경쟁이 심해지면은 입찰가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무조건 낙찰 받을 거야 라는 이 하나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마처럼 상황을 보지 못하고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입찰가를 입찰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래서 경매판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한 물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벨 1단계거든요. 이 경매는 레벨이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1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쟁을 이기는 방법도 당연히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레벨이 3단계, 4단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왜냐? 처음부터 내가 무작정 경쟁을 이기려고 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년, 4년 이상 내가 경험이 쌓이고 공부량이 쌓였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 경쟁을 이기는 물건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경매에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고 해서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물건을 공부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바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이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초보들은 내가 경쟁에서 계속 지니까 어려운 물건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100이면 100 이 경매판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 2년, 3년은 공부를 해야 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물건 공부는 뒤에서 하시고 앞에서는 경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 사이트 채널에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그분들 모두 경쟁을 피하는 경매를 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어떤 분은 수억씩 벌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끝까지 가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낙찰을 받지 못하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포인트만 말하고 끝나면 아쉽겠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가의 기준을 몰라서 낙찰을 못 받는다고 했었는데, 입찰가의 기준을 제가 명확히 잡아드리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그 입찰가의 기준을 그냥 정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남는 게 1000에서 많이 남아야 15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입찰가 3억대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3억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남는 수준으로 보시면 현명한 입찰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물건의 난이도와 투자 포인트에 따라서 입찰가의 금액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경매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고 돈을 못 버는 게 있다는 사실, 이거는 그 어떤 경매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방식이에요. 쉬운 물건,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으로 내가 안전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 지금부터. 경매마당이나 옥션원, 탱크 옥션, 뭐 어디든 그 사이트들에서 다 똑같이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동일번지 매각 사례 혹은 동일 물건 매각 사례, 이런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거를 클릭해서 6개월 이내에 그 물건들이 매각이 됐다, 매각된 이력,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에 매각됐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1억 9천에 매각이 됐다. 그럼 저는 보통 1억 9천 100만 원, 한 200만 원, 100, 200 정도 올려서 입찰을 해요. 그러면 낙찰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입찰가를 내가 A라는 물건이 한 3개월 전에 1억 9천에 매각이 됐네. 그러면 내가 1억 9천 100에 입찰하면 낙찰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건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1억 9천 100만 원에 내가 입찰을 했을 때 수익이 남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 수익이 남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익률 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떤 수익률 표를 쓰는지는 옆에 화면에 한번 캡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익률 표에 나오는 비용 항목들이 있어요. 이 물건을 내가 취득했을 때 어떠한 비용 항목들이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비용들을 여러분이 채워놓고 남는지 안 남는지를 체크하시면 이 물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못 받는지가 체크가 될 거고, 얼마가 남는지까지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찰 여부를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쉽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물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권리가 어려운 물건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지금까지 권리가 어려운 물건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횟수보다 오히려 권리가 쉬운 물건을 통해서 돈을 번 횟수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경매를 딱 접했을 때 가장 여러분한테 두려움,
그리고 어려웠던 게 권리 분석일 겁니다. 하지만 이 권리 분석은 제대로 배우면은 딱 한 달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들으세요. 경매를 할 때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보는 그 눈, 이 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내가 3만 원 주면은 네이버에서 변호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줘요. 근데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돈이 되지 않는지는 그 누구한테 돈을 주더라도 봐주지 않아요. 이거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되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수업 때만 드리는 이 핵심 솔루션을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되는 눈을 키우는 건 사례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르게 이 눈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부자 친구들을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카페가 나올 겁니다. 스터디 게시판에 투자 사례 분석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저 포함 저희 수강생분들이 투자 사례 분석을 해놓은 게 300건 이상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 눈이 키워져요. 눈이 떠져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고 수십 건의 경매를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언컨대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좋은 걸 왜 무료로 줘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고 돈을 한 번이라도 벌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 경매가 좋다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경매를 하는 거지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점점점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눈을 떴을 때 뜨고 수익을 봤을 때 저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혹은 댓글에 저 정말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라는 걸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경매를 알려주는 이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보는 정말 많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단순한 그냥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제대로 통하는, 지금도 통하는 이 전략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전략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전략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방향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 저는 이 전사이트 채널 그리고 저를 만난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댓글 하단에 채팅방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게 있으면 와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